안녕하세요. 자아깨기 저자 소울세이버 이명진입니다. 자, 이제 지식의 시대가 아닌 의식의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아닌 내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AI도 인간의 이상의 지식을 축적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고, 또 요즘의 사람들은 다 너무나 똑똑합니다. 지식이 꽉 차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지식이 꽉 차 있는 것이 아닌 이제 실천하는 의식의 시대이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살면서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시간 약속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누군가는 그걸 지키고 누군가는 지키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실천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아깨기라는 첫 번째 강의로 진행할 목차를 좀 보면요. 자아깨기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왜 자아를 깨야 하는가, 자아깨기의 4단계, 자아깨기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아깨기의 의미. 자아깨기는 이제 AI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내가 살기 위한 결국은 나의 존재를 찾기다. 그래서 이거는 생존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아를 깬다. 그러면 뭔가 자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좀 시선,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자아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뭐 이렇게 좀 편의성으로 생각해도 좋은데요. 어쨌든 자아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내가 이 자아 때문에 나의 존재를 찾는 거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아가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알고 또 그 자아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아를 깬다고 해서 곧 그것이 나에 대한 어떤 자기에 대한 부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아로 인해서 나의 존재가 가리워져 있다. 이렇게는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진짜 자신의 자기를 찾아가는 존재를 찾아가기 위해서 자아깨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각.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게 자아가 나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아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거를 이론적인 지식적인 걸로 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몸에 체화돼서 심지어 나에게 체화 이상의 체율이 돼서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이게 안다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다. 지금 이게 다 난데 어떻게 내가 아니지? 그거를 알아차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이만한 이게 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는 이렇게 하나의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아가 다 저는 아니잖아요. 하나의 부분인데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아가 마치 나 전체인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자아가 내 전체가 아닌 일부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 자아는 다른데요. 그 내가 살았던 경험이 만약에 바뀌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드라마에서 내가 엄청 가난한 집에 딸로 자라다가 보니까 나의
친부모가 있었다. 그런데 그 친부모는 정말 굉장한 부를 누리는 부자 부모였다. 근데 왜 사연이 있어서 뭐 어쨌든 잃어버렸다거나 뭐 어떤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뒤바뀌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부잣집에 태어나서 살았다. 근데 내가 만약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살았다. 이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는 내 모습이 있죠. 근데 그 모습이 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만약에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 모습이 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자아에 잡혀서 저는 더 이상 좀 그 제가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자아가 나다, 전체다 이런 생각을 자각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좀 나의 지금의 모습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내가 아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라면 저는 그거를 닮을 수 있는 유전자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닮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부모의 어떤 부분을 닮았는데 그게 다 나다. 그러면 저는 계속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그 모습 때문에 나를 묶어두게 되고 그게 바로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만 하는 어쩌면 삼독의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아를 깬다는 건 일단 나의 부정이 아닌 더 큰 나, 더 잠재적인 거, 내가 아직 모르는,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나를 찾기 위해서 지금의 나가 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알아차림이라고 많이들 또 말씀하시죠. 알아차림. 근데 가끔요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죠. 이걸 뭐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엄청나게 가난했던 사람들은 돈이나 부에 대한 집착을 할 수 있죠. 그 살아온 배경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자아가 너무 많이 강하게 나를 차지하고 있으면 나를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 자아를 좀 비워낸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좀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는 그래서 제3의 눈을 떠야 된다고도 하죠. 근데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꽉 차 있는 그 자아를 조금 잠깐 자아를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말하고 있지만 내려놓음. 이 자아가 없어지는 건 참 어려워요. 이거 없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지금은 그냥 이 자아를 내가 좀 이렇게 내려놓기만 해도 달라져요, 인생이. 그래서 좀 내려놓는다. 그래서 좀 비움? 이렇게 좀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 통합은, 이 자아랑 실제 자아와 나. 진짜 나예요. 요건 참나라고도 할 수 있고, 진짜 나랑 이게 만약 같다. 그러면 이렇게 통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내 안에 있는 자아랑 나랑 달라요. 그래서 막 싸워요.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아를 깬다는 건 결국 내가 나와 합일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인격, 이중인격처럼 진짜 나와 자아와 합일되지 않는, 어쩌면 뭐 기독교에선 천사와 악마의 싸움 같은 거죠. 자아가 악마라면 진짜 나는, 맹자가 말한 내가 진짜 본바탕이 성선설,
선한 사람이라고 보면요. 이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알아야 나를 알지만 결국 자아와 내가 합일되지 않고 통합되지 않았을 때 내가 나의 존재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월은 결국은 내가 이렇게 뭔가 초월은 뭐가 있어야 초월을 하죠. 자아를 결국 초월해야지 나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자아 안에 이렇게 놀고 있어요. 이 안에만 있는 거예요. 자아 안에만. 너무 지저분하죠? 자, 내가 자아라는 거 안에서만 살면 여기에 테두리 밖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넘어서려고 하는 초월이 필요하죠. 그랬을 때 내 존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걸 초월한다는 건 여기에 집 밖을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엄청난 일이 아니면 일어나기 어렵죠. 예를 들어 집안에서 부모님이랑 엄청 혼났다거나 싸웠다거나 하면 가출을 하죠. 이런 것처럼 뭔가 엄청난 1대 4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나에게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아픈 사람들이 건강관리하는 것처럼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그 상처 때문에 자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도의 극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초월하고 싶다. 초월을 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따를 때 초월이 정말 이루어지고 결국은 제3의 눈이 떠지는 거죠. 여기 안에선 절대 볼 수 없는 나를 찾기 위해서 결국 제3의 눈이 떠지든 아니면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박차고 나오려고 하든 어떤 1대 4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서두에 이제는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식의 알미 아닌 의식의 알미 중요하다. 이걸 다 알면 뭐 하겠어요. 말씀대로 초월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거는 그렇다고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집에서 엄마 아빠랑 싸워서 가출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막 초월할 수가 없잖아요. 이 자아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지금 시기적으로 자아가 굉장히 강해져서 우리는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해서 만나면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는 소통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아마 사는 이 동시대에 살지만 이 세대가 굉장히 세분화하면 그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그때 봤을 때는 11세대까지 나누더라고요. 아이들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그렇다면 자기 경험도 틀린데 자기 주장도 틀리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이 되겠어요? 소통은 이미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태는 결국은 다 자기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다 자기의 자아를 경험으로 만들어진 자아를 다 초월해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서로가 소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번 제가 자아를 말씀드리지만 이거 제가 경험에 의하면 지식으로는 절대 깰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듣고 누군가 나는 지금의 내 삶이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은 이런 강의 내용이 별로 와닿지도 않고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 지금 너무 괴롭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눈 뜨고 일어나면 맨날 똑같은 삶의 반복이고 또 그냥 평범한 그 정도의 반복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야 될 의미를 못 찾겠다. 우울하다. 맨날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있다. 그리고 무엇을 해도 내가 가슴에 감동도 없고 내가 뭔가 공허하다. 그런 분들은 지금 내가 나와의 이 통합이라고 말하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결국 나와 하나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사회생활을 했을 때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소통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와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타인과 사회생활에서도 내가 원만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이 내 지금의 삶을 너무나 사랑하니 이 삶을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아니면 그런 삶을 한번 내가 누려보겠다, 이 정도까지의 강력한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자아는 나의 전부가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자아를 조금 내려놔야 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자아와 내가 하나가 돼야지 나의 존재는 바로 그 자체의 존재감이 생긴다. 그리고 그 자아를 결국 초월한다는 건 내가 지금의 삶을 벗어나겠다라는 강력한 나의 의지가 있다. 코칭을 해보면요, 내가 성장한, 성공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을 때 코치가 필요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있을 때 선생님의 의미가 있죠. 결국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실 때 내가 정말 자아를 깨야 되는 나의 현실이 어떤지를 마주해 보시고, 내가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좀 나아지고 싶다, 성장하고 싶다, 이 시대에 나도 소통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강의를 한번 차분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아 깨기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